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곧 너였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내 육체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너였다. 이 세계 안에서 나는 너에 대한 증거를 물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의 전부가 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러분은 객관적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의식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언제나 형상을 창조하며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도시나 마을 따위에 영구적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공간을 생각하지 않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주변을 채울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패턴에 의해 창조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이 욕망과 생각의 완벽한 복제품이듯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물이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직 여러분이 영적인 자아의 표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에서는 무엇이든 마음에 드는 형상을 취하면 생각의 속성에 따라 변화합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의 수준에서 자신의 육체적 이미지를 만들어가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나는 무엇이다, 즉 I am 이라는 내적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자신의 육체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육체는 그 변화무쌍한 생각에 따라 화학적이며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오래전 그 이치를 깨닫고 내적 체험의 특징이 보다 충실하게 표현되도록 자신의 형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차원에는 언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의 공정으로 훨씬 많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시간이라 일컫는 구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의미도 없고 아무 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시대에 걸쳐 동시에 살고 있는 그 삶들은 사실 서로 간에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현실 세계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은 순간 속에서 일어나며 그 안에서의 동시적인 행동들이 나름대로의 패턴을 통해 자유롭게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잠재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암시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특정한 꿈속으로 유도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자신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형상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위장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분자와 같은 입자들의 거대한 춤임을,
내면의 감각을 이용하여 이를 깨닫고 공동 창조자가 되십시오. 정확히는 당신이 이미 공동 창조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내적 현실의 반영일 뿐입니다. 영혼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의식의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너무나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다양한 자아로 나타나 그 독특한 의식과 노래를 꽃피우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을 인지하며 매우 제한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범주 내에서만 체험을 해석하도록 길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태양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 시스템에서 볼 때 시각적 과학적 수단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우주는 머나먼 거리의 은하와 행성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육체 존재 자체가 우주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우주는 그것이 3차원 현실로 들어왔을 때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건들이란 정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3차원적 체험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존재해 가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주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치 삶 속에서 당신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당신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듯이 말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도 마침내 철학자들이 오래전에 깨달은 그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이 물질까지 창조함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해석이 그것이 물질화된 것이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따라서 육체는 당신의 주관적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개개의 감정과 사념은 독특한 전자기적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강도로 다른 실체와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의 3차원적 물체는 TV 영상과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지극히 복잡한 전자기적 개체를 물체로 전환시키는 변화의 마술사입니다. 아직 가상인 물질이 잔존하는 지대에 둘러싸인 물질 응축 세계의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개의 사념과 감정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전자기적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과학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념이나 감정이 물질화되었을 때 그것의 응축 강도는 육체적 이미지의 내구성과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얼마나 절실하게 무언가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얼마나 굳게 믿는지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어떻게 물질을 만드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느낌이 말이나 육체적 표현 또는 몸짓으로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스스로 이 육체와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물리적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지 루버트의 머릿속에서 뚝딱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끝날 때쯤 당신은 스스로 이 책을 창조했으며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사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접하는 물질 세계의 특정한 환경은 똑같은 물리적 우주라 할지라도 그 속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감지하는 것 같은 사물의 깊이와 너비, 고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실은 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들이 일치하는 맥점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된 이중 현실. 그 모든 현실들이 합쳐지는 공조점. 이 중에는 모든 현실이 겹쳐지는 절대적인 4가지 공조점이 있으며 이 공조점들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의 역할과 다른 현실 간의 이동이 가능한 차원의 워프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론 창조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이런 부수적인 맥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일정한 강도를 충족하게 되면 그 맥점 가운데 하나의 힘을 자동적으로 끌어들여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 수학자들에게 하나의 물리적 힌트를 드리자면 맥점은 심지어 그 부수적 맥점의 근방에서는 중력이 미세하게 남아 변화합니다. 즉,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이라는 것이 맥점 주변에서는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맥점은 감정적 강도에 의해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그 거대한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사념의 물질화는 한층 가속화됩니다. 여기에서 원래 느낌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강도일 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감정이나 생각과 접촉했을 때 드디어 가동되는 이 맥점은 당신이 좋은 생각을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그 강도가 충족되기만 한다면 그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감정이 수반되는 정신적 이미지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사물이나 조건 혹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망을 이루려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상화 기법과 같은 이유입니다. 즉, 사념이나 정신적 이미지 그리고 감정의 강도는 물질화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전자기적 에너지 개체가 이루는 형체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이 강한 응집력을 지닐수록 물질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리는 원래의 정신적 이미지가 두려운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그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점으로 인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먹고 생생한 감정적 이미지를 생각해낸다면 그것은 곧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부정적 사념이 스며들어 생각이나 감정이 부정성을 띈다면 그것도 똑같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긍정의 사념은
부정의 사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신이 좀 더 긍정의 상태에 있고자 노력한다면 그런 부정적 사념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공조작용이 강력한 환경과 그런 지역에 산다면 그 비옥한 환경에서 더욱 손쉽게 물질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당신의 느낌과 주관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면 마치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유쾌한 상상이 쉽게 현실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최소한 감정이나 생각이 나름대로 분명한 수단과 법칙에 따라 물질화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자아의 다차원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3차원 현실로 물질화시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런 전자기적 에너지 객체, 즉 의식의 방사물이 여러분의 의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의식에서 다양한 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포의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기적 객체의 연결망이 가히 여러분의 환경 전체에 두루 뻗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너지망을 토대로 그것으로부터 모든 물질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은 여러분의 일부인 내면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 잠재력과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지적이며 미신적인 그 잘못된 믿음을 말끔히 지우는 데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존재 본래의 행복 상태, 그 타고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말하라. 나는 햇빛에 비추어지는 티끌, 둥근 해. 티끌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한테는 움직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침 안개, 그리고 저녁의 숨결, 작은 숲 위로 부는 바람, 벼랑에 부딪히는 파도, 모든 것인 당신이여. 내가 누군지 말하라. 내가 당신이라고 말하라.